예, 잘 계셨습니까? 물상론 이제 임수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임수의 물상과 식이 조건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어, 목을 만났을 때겠죠. 여기 근데 왜 수가 써져 있네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임수가 뭐 임자일주가 갑신갑자 갑진 쭉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수 특히 임수는요.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라는 거는 제방이 있냐 없냐. 네, 제방은 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제방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제방이 있으면은 물은 어떻게 고여 있죠. 자, 근데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썩으려면 끊임없이 자정작용할 수 있는 금이 있냐 없냐. 그렇죠. 금이 있으면은 수 입장에서는 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커지죠. 왜? 댐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많은 물이 고여 있고 그 물이 계속 순환이 되면은 더러운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재물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수라는 거는 제방과 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물의 크기를 수량의 크기로서 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일관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임수는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방이 우선이야. 왜? 자, 보세요.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테두리가 있잖아요. 컵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바닥에 있는 물에 이 물을 쪽쪽 빨아먹어야 돼. 되게 모양새 안 나죠? 그게 제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놔두고 한 달 있다가 먹으려고 하면, 한 달이 뭐 일주일만 있다가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지? 왜? 상하니까. 그쵸? 그래서 정수기의 원리를 보면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금이 들어가요. 금.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물맛이 좋은 지역은요, 돌틈에서 나와요. 금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금생여수라고 제가 수 기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금생여수다. 모든 것은 물맛은 금. 그래서 옛날에 왜 천연 안반수 뭐 해갖고 시드 쳤던 맥주 하나 있잖아요. 자, 천연 안반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차고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만약에 흙 속에서 캐내온 물, 이미 그거는 틀린 거지. 예. 그러니까 금은 수는 반드시 금의 생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물이 맑고 깨끗하고. 자, 그렇단 얘기를 또 얘기하자면은요, 금이 물에서 놀 때 그걸 우리는 숙살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숙살직권을 머금었죠. 자, 그 물로서 키운 나무는 그것이 보통 나무겠어요? 숙살직권을 머금은 나무가 커졌으니까 그 나무 역시 칼자루라고 하던데, 예, 숙살권을 휘두르는, 큰 칼을 휘두르는 칼자루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게 다예요. 네. 자,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제사주 수일주가, 네, 특히 임수, 오늘 주제가 임수니까 임수가 있는데 무제라고 칠게요. 자, 근데 제방이 있어. 제방이 있는데 하나는 무술이고 하나는 무진이야. 누가 더 잘 살까요? 당연히 무술이 더 잘 살지. 왜? 인호술을 만들 수 있는 술토, 그 다음에 인호술로 인해서 화생토를 받았으니까 무토가 튼튼하죠. 자, 그럼 무제라고 했어. 무제라는 얘기는 화가 없는데, 화가 없다는 얘기는 토가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술토가 있으면은 인호술로 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출발점이 틀린 거죠. 술토니까. 자, 근데 진토야. 지금 무제니까 화가 없는 토잖아요. 그러면은 진토란 얘기는 신자들을 만드는 개연성이죠. 그럼 뭐가 돼요? 제방이 붕괴된다. 네. 그럼 제방이 붕괴되면 물은 어떻게 흘러서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은
잘 풀리면 해외 가서 사는 거고, 안 풀리면 국내 떠도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릴 때 입양되는 아이들이 해외 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는 걔네들이 살았다면 틀림없이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근데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갔으니까 성공을 했겠죠. 그게 이제 제방이 역할을 못할 때 흘러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역할이 있겠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을 때 성공하는데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그건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수아태 제방은 중요한데 그 제방의 뿌리가 튼튼하냐 안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요, 임자일주가 갑신등을 만났을 때 얘기하려고. 네. 왜? 자수가 있으니까, 신금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예, 그렇죠. 신자진이 되는데 여기서 진토가 직접 진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자로 인해서 따라오는 진토가 제대로 토의 역할을 하면 이 간목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진토가 물로 그냥 사라졌다. 그럼 이 간목은 부목이 됩니다. 자, 간목이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토가 무슨 토냐면요, 진유합금의 진토야. 그냥 진토가 아니라 진유합금의 진토를 좋아해요. 이렇게. 요게 엄청난 차이죠. 왜? 우리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태풍이 와갖고 나무가 확 쓸려갔다. 큰 나무가. 근데 큰 나무보다도 작은데도 안 쓸려갔다. 왜? 봤더니 뿌리가 자갈, 바위를 감고 있어서 안 넘어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진토라는 거는 간목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금이 없는 진토는요, 어느 순간에 물로 갑니다. 그러면 뽑혀버려, 뿌리가. 그런데 이렇게 유금하고 맞닿은 진유합금의 진토는 간목이 뿌리를 감잖아요. 안 넘어가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갑신등을 만났다. 그러면은 임수가 신자로 인해서 수량이 엄청나게 강해졌죠. 물이 강해지면은 제방도 따라서 강해져야 돼. 근데 임자도 수량이 큰데 거기다 금까지 와서 금생수를 하면서 수량이 더 커졌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면 이 간목은 어지간하면 부목이 돼요. 둥둥 떠다니는 간목이잖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간목인데 어쩌라고? 이걸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갖다 붙여야지. 그냥 글자상으로 간목이 부목이 됐다,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면은요, 여러분들 격국용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용신이 화다. 그래갖고 모군이 오고 좋고 화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얘기했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그러면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이러이러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막 해중에 간목을 끄집어내질 않나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말 못하죠. 똑같아. 물상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제가 그랬잖아. 임자 일주가 갑신을 만서 이게 신자진이 돼서 간목이 부목이 돼서 어쩌라고 그래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목이 됐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데, 이거를 공부하지 못하면은요, 물상도 아무리 물상이 대단하고 좋은 학문이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표현을 못하면은 속의 경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라는 얘기는 실로 꿰서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거지, 주머니에다 보배 있다? 안 알아줍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진유합금을 유금이, 그 다음에 이 진토와 진유합금,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대운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간목이 쓸모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왜? 이 간목이 쓸모가 있다는 얘기는
갑의 뿌리가 뭐예요? 인목이죠. 그러면은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근데 갑목이 부목이 돼서 떠다니게 되면은 인호술의 개연성 자체가 물 건너 간 거죠. 자, 그럴 때 요 갑신대운 중에서 갑의 뿌리 인목이 이제 갑이 뿌리를 내려갖고 쓸모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인목이 쓸모가 생긴 거죠. 그러면 세운에서 오화가 오르는 시점이나 술터가 오는 시점, 뭐 병술년이라든지 무슨 뭐 무술년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오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나 술이 올 때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그냥 제가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요즘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은 걸 말씀을 드린다고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들 해갖고 이제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하세요만 할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너무 욕을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얘기한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가 됐어. 예, 그러니까 임자가 갑자를 본 거죠. 자, 지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갑목이 갑신, 갑자, 갑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임자일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어. 수량이 크면 제방도 커야 돼요. 그러면은 임자일주가 갑자대운을 봐서 이 또 자수가 하나 더 왔죠. 자, 이럴 때 이 자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가 신자진의 개연성으로 갈 수 있다면은 하나는 오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갑의 뿌리,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두 개니까 오화를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건절이야. 왜 조건절이냐면요, 이거는 오화를 부를 수도 있지만 얘가 신자진이 될 수도 있고 신자진 수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자수는 또 지지 신금을 부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시자의 신금을 부르는 통로. 그것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인신사회라고 했죠. 이건 거래야. 좌우묘는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부모 형제 핏줄과 왜 같은 거니까 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인연 맺었을 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세운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세운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갑진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갑신 얘기하면서 갑진을 했으니까 별건 없어요. 다만 아까는 신자로 인해서 진토가 왔고 지금은 자진으로 인해서 신금이 온 거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 그러면은 진토라는 글자가 땅이고 근데 이거는 자진으로 인해서 신금이 따라온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인신사의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을 하시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갑인. 자, 임자일 때 갑인이 왔다. 좋죠. 예. 물이 많은데 목도 강하게 왔어. 그러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요. 거기다 갑인이잖아. 이 임목이 언제든지 기아만 되면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인호술을 할 수 있다. 네. 물먹은 갑이 인호술로 가면은 인호술이 오래 유지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마른 장작은 화력은 좋은데 금방 타버려. 근데 큰 나무가 그건 오래 타잖아요. 그럼 인호술이 오래되는 거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버느냐 짧게 반짝 버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임자일주가 갑인대운을 봤다. 물론 뭐 원국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나쁠 게 없습니다. 갑오대운이다. 자, 그 다음에 임자일주가 갑오대운. 이게 좌우충으로 가갖고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좌우충이니까 일단 안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는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겠죠. 원국에 따라서. 그쵸?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조열한 습.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이 싸우는 축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좌우축만 생각하지 말고 간목의 뿌리 인목이 내려와서 인옷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좌우축을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수들은 축만 보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수고, 근데 중수면은 거기에 따른 변화를 찾으려고 하고, 진짜 고수는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명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차이점이죠. 간단합니다. 갑오대운을 봤다. 인옷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부동산과 인연 맺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수는요, 해외 유통과 인연을 맺게 되면은 신자진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오화라는 글자는 병화를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 됩니다. 그럴 때 해외 유통 음식 또는 수출과 인연 맺었을 때라면 갑오대오는 대끼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좌우축이 될 소지도 있죠. 특히 임자일주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남자 임자일주라고 치면 그럴 때 갑오대운이 오면 뭘 생각하고 써요? 그쵸? 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확실한 좌우충이다. 네. 자, 좌우충의 다른 말은요, 인신충, 진술충입니다. 그럼 안 좋은 건 당연하겠네? 네. 자, 갑술대운이에요. 네. 자, 술토라는 거는요, 진술충매의 토이기도 하면서 인신사의 인목을 부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잘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원국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임자일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좌우충이 되어 있다. 예. 이럴 때 갑술대운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가 있고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일단 거두절미하고 요것만 갖고 원국만 갖고 얘기하자면은 얘는 좌우충이야. 그쵸? 누가 봐도 이건 충이죠. 근데 얘는 좌우충이 안 된 거야. 원래는 2대1이니까 충이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뭐 부모가 2번 결혼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요. 일단 우리 복잡한 거 빼고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자, 나는 임자일주라고 했죠. 근데 내 뿌리 자수가 2개야. 근데 하나가 이렇게 좌우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다른 자수는 된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갑술대운이 왔다고 칩시다. 자, 이러면은 오화라는 글자가 술토랑 만나서 인호술로 잡혔죠. 자,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요, 자수가 2개가 되잖아. 그죠? 하나가 원래 내 자수는 신자진을 원래부터 했었어요. 신자진은 왜? 얘가 좌우충을 했으니까 나는 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자수가 하나 더 생겼죠. 이럴 때의 자수는 신금을 부르는 통로가 되죠. 그럼 뭐예요? 인신사회가 발동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돈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돈이 생겼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돈이 생겼으니까 놀고 싶어서 놀다 보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배우자 궁이라는 거는요, 생식기 궁이라고 했죠. 그거가 같은 글자가 2개라는 얘기는 조심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론은 또 같은 말인데,
원국을 이해해야, 그래야지 대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원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원은행 간명지를 계속 보면서 그걸 갖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그릇의 크기, 이런 사주는 어떻다, 이런 연월일시의 특징은 어떻게 흘러간다,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일주가 파란 거네. 을사를 봤어. 네, 을사 좋죠. 네. 자, 일단 을사를 보면은요, 그냥 을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얘는 경을. 그러면은 경금의 뿌리는 신금. 자, 그러면은 임자일주니까는 요거는 신자진을 할 수 있는 매개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화가 왔잖아. 을사잖아요. 얘는 유금하고 사유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천간으로 신금을. 신금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를 띄워요? 병화를 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을사대운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을목으로 인해서 임수할 때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주가 금이 없는 사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을목으로 인해서 경금이 오고 경금의 뿌리 신금이 신자진을 해서 내 수량이 강해졌죠. 금이 없을 때는. 그러면 결국 뭐야? 을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을목의 행위를 할 때 좋다라는 얘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화가 사유축을 할 수 있는, 원래는 인신사의 사화예요, 이 사화는. 자, 근데 물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출렁거리는 물이 좋아요, 고요하게 잔잔한 물이 좋아요? 물이 출렁거리면은 배가 못 떠요. 그쵸? 태풍이 치는데 어떻게 배를 띄워서 뭐를 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바다가 잔잔하고 호수가 잔잔하고 강물이 잔잔해야지 놀 수 있지, 거기에 막 출렁거리면 거기서 어떻게 놀아. 물 먹고 빠져 죽죠. 그죠? 사화가 인신사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사유축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 사유축을 하게 되면은 신금이 와서 병화를 끌어와서 나한테 재물이 되네. 그럼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하는 것이 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특히 말하는 게 영업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요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하도 뭐라고들 하시니까 저도 이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쫄립니다. 네. 자, 을류 대운이야. 음. 액면 그대로 나쁠 건 없죠. 왜? 유금이라는 인성이 와갖고 나를 맑게 해주는 동시에, 아까도 그랬지만 을목이라는 글자가 와갖고 경금이라는 걸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네, 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금이 왔고 을목이 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또 우리 선생님들 보나마나 내가 또 경금 어쩌고 뭐 그래갖고 신금 요 얘기 할 거로 알고 계셨는데 땡,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맨날 나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을목의 뿌리는 뭐다? 묘목이다. 자, 을류는 묘축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허를 찔리셨죠? 자, 을목의 뿌리 묘목이 유금과 만나서 묘유충이 돼서 충으로 깨지느냐 발동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발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입으로 인한 구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설화, 예, 혀설자, 제왕화자. 네. 그래서 을료대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미토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임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축토가 있다고 칩시다. 네. 이건 이제 제가 막 만든 거야.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인신사회가 아니죠. 근데 을료대운이 되면 인신사회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을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묘와 미가 만나면 따라오는 글자가 해수야. 그쵸? 그 다음에 유금하고 축토가 있어. 만나면은 유축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글자 뭐야? 사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임목 보이지 않게 해수와 사화가 왔죠? 이럴 때 세운에서 신금이 올 때, 그러면은 인신사회가 완벽해졌죠. 임목, 해수, 사화, 세운에서 오는 신금. 이럴 때 이제 말로 인해서 설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재앙이 착살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물상은 그래서 위아래나 막 이 소위 말해서 돌려치기를 잘해야 돼요. 3 쿠션 넘어서 4 쿠션, 5 쿠션까지. 그래서 물상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임자일주가 을료대운에 세운에서 뭐 신금이 올 때, 이럴 때 말로 인한 구설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메카니즘 몇 번을 돌려친 거잖아. 을의 뿌리 묘목이 묘미로 해서 해가 온다. 그 다음에 유축으로 해서 사가 온다. 그러면은 원국이 임목, 해수, 사화 빠지기 신금. 그 신금이 오는 게 뭐 병신년이라든지 갑신년이라든지. 그럴 때 그럼 언제 몇 월 달에 인신사회가 발동나는 달에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나중에 기초가 튼튼하면은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자, 을축일주. 진술축 내 탁수를 안 만들면 좋은 거예요. 왜? 요거는 맞아. 요거는 이제 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 얘는 축토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의 뿌리 신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자 보이지 않게 진토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을축대운이야. 그럼 축토가 있어. 그쵸?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진토와 보이지 않는 축토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탁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비를 한번 더 첨가하자면은 원국 내에 뭐 술토라든지 미토 또는 술을 마셨을 때 발동되는 세운, 예를 들면은 뭐 미년에 그러니까는 을축대운의 축토, 그 다음에 을목이 경금이 신금에서 이제 진토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년이야. 예를 들면 을미년이라든지 뭐 정미년이라든지 이렇게 미년이 왔어. 그럴 때 술 마시면은 진술축미가 다 만들어지죠. 이럴 때 술병 난다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좀 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를 봅시다. 네. 이거는요, 의뢰는 의뢰 뿌리 묘목이 내려와 갖고 해묘미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경을 끌어와 갖고 인신사를 발동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돼. 네. 그러려면 원국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또 뭐 복잡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원국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의뢰대운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게, 을목은 해묘미로 돌아갈 수 있는 매개물도 되지만 경을 끌어와서 지지로 해수가 있고 인신사의 신금을 불러올 수 있는 매개물도 돼요. 네. 그럴 때 해석을 하려면은 결국은 원국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대운은 임자일주한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을묘. 네. 자, 을묘대운은 좌우묘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임자일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원국이 자 8자 중에서 임자라는 얘기는 수가 일단 2개죠.
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일단 수가 많은 거야. 그럴 때 수생목 해줄 수 있는 을묘가 왔어. 좋죠. 근데 이 을묘가 갑을 탈 수 있는 구조의 을목이냐, 아니면 갑을 못하고 경을 끌어올 수 있는 을목이냐, 이거를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을이 갑을 탄다는 얘기는 이 갑으로 인해서, 갑을 타면은 얘는 그 뿌리 인목이 인옷을 할 수도 있고 재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갑은 또 갑기합토의 제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경금으로 왔다. 그럼 이 경금 뿌리 신금이 신자진으로 나를 키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물을 너무, 그러니까 임자도 강한데 거기다 또 경금이 신자진까지 해서 물이 더 강해지죠. 자칫 잘못하면은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방이 붕괴된 물은 써먹을 수 있다 없다? 못 써먹죠.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는 이 을이 끌어온 경금의 뿌리 신금이 뭐 신자진을 해서 무토라는 제방을 붕괴시킬 수가 있겠죠. 특히 이게 뭐 무진이라고 치면은, 이건 확실하게 을목으로 인해서 경금, 그 다음에 그 뿌리 신금이 이렇게 자수랑 만나니까는 신자진에서 물이 커졌으니까 이 무토가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간단하게 을목이 무토에 뭐라고 구멍 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을목이 무토에 구멍 낸다라는 말 뜻 때문에 많은 분들은 물상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알면은 그건 금방 이해가 돼. 예. 예. 뭐 별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을미. 을미대운.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죠. 네. 너무 진도 시간 끌지 말라고 해서 후다닥 나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토가 해묘미로 가서, 아까도 얘기했죠, 을의 뿌리 묘목이. 자, 이렇게 된 묘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해수야. 자, 얘가 해묘미로 완벽하게 가느냐, 아니면 인신사의 해수를 발동하느냐, 요 차이죠. 네. 그래서 해묘미를 가게 되면은요, 이제 목이, 해묘미란 얘기는 여러 가지의 목이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해묘미가. 그러니까 해묘미 을 이러면 하나의 을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 을목은 정화를 끊임없이, 해묘미가 바탕으로 있으면 끊임없이 정화를 키울 수가 있고, 그 정화라는 건 나하고 합을 할 수가 있겠죠. 합을 하면 나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임수가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정화라는 거는 나한테 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그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기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똑같은 임자일주에, 임자생이 임자일주라고 칩시다. 네. 임자색이 임자일주야. 근데 이게 미월이면은, 예, 정의만봉이 갑진, 을사, 병호, 병호네. 예. 병호 정미. 네, 네. 맞죠. 정미가 되죠. 예. 자, 이럴 때 이제 지금 을미대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을묘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을미로 합시다. 뭐, 자, 이 정화를 두고서 얘하고 둘이 서로 잡아당기죠. 그럼 뭐예요? 둘 다 못 먹어. 2대1이니까. 2대1은 그래서 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데, 자, 서로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을미대운이 온 거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을미라는 거는 이 을의 뿌리 묘목이 내려와서 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해는 인신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해묘미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럼 해묘미 되어 있는 이 을목은 이 정화를 생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국내에서라면은 이게 2대1로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해외를 가면은 얘는 역할을 못하니까 내 거가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도 되고, 그럴 때 해외에서는 이 을미대운이 해외 부동산으로 인해서 크게 재물이 된다. 왜?
국내에선 미가 두 개라서 제대로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해묘미가 여러 번 반복돼서 해외 부동산을 통해서 큰 재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응용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먹어도 되고 저렇게 써먹어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수는, 특히 임수는요, 제방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 제방이 튼튼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꼭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튼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화가 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이 있어야지 강해지죠. 그럼 그걸 충족시켜준 조건이 있죠. 뭐? 인호술. 그렇잖아요. 술토 제방, 와 화생토. 인목이 있으면 강해진다? 그럼 인호술? 그럼 병화가 뜨네? 좋죠. 자, 근데 그것도 내가 임자로 수량이 강해지니까 감당이 되는 거죠. 수량이 약하면은 임수가 어떻게 쪼그라 말라 비틀어지죠. 그럴 땐 되려 인호술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임수가 목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이렇게 네 개가 남았네요. 자, 역시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